갑자기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서도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이런 마음을 자극하며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월급형 ETF입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은 배당률이 높아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고 홍보되며 시니어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품이 말 그대로 노후에 든든한 월급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월급형 ETF의 함정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커버드콜 ETF에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예금을 해두는 대신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나오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ETF의 원금이 떨어지고 분배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이던 분배금이 200만 원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서 건보료가 폭등했고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결국 매달 30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위해 월급형 ETF를 분산 투자한 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 부부는 커버드콜 ETF와 채권형 ETF를 섞어서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커버드콜 ETF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제한하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회복력이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다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했지만 김 부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은 많고 또 한 달은 적게 나오면서 생활비 계획이 꼬였던 것입니다. 결국 김 부부는 일부 자금을 다시 은행 정기예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절세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최 선생님은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단순히 배당소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이 15% 정도만 원천 징수되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소득이 지역건보료 산정에도 반영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월급형 ETF가 마치 은퇴자에게 완벽한 월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월급형 ETF의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파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죠. 즉 큰 상승장에서 수익을 제한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치 안정적인 배당 상품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생활비 전부를 이런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비의 일부만 월급형 ETF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금, 채권 또는 국민연금 같은 안정적 소득원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이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상자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ETF를 투자하더라도 일반 계좌보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이연이 되고 실제 인출할 때 낮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상품 선택 시에는 단순히 분배율만 보지 말고 실제 과거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쓰이는 예상 분배율은 원금에서 일부를 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월급형 ETF는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구조와 세금을 모르면 오히려 노후를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필요에 맞는 설계라는 점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그에 맞게 월급형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상품의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조와 세금 그리고 생활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노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커버드콜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극하며 최근 시니어 세대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월급형 ETF입니다. 매달 분배금이 지급된다고 홍보하면서 마치 안정적인 노후 소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꼭 짚어야 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월급형 ETF의 구조와 위험 요소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해법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급형 ETF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금리가 낮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만 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분배해 준다는 월급형 ETF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와 같이 고배당을 내세운 상품은 은퇴자들에게 마치 매달 안정적인 연금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분배금은 결코 은행 이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ETF가 벌어들인 수익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까지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돈이 실제로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조금씩 되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분배금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분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심할 경우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분배금이 커질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은퇴자는 퇴직금 전액을 월급형 ETF에 투자해 매달 세후 약 300만 원을 받으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원금 손실이 누적되며 분배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생활비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생활비 계획을 세워 분산 투자했지만 커버드콜 ETF가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손실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서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구조와 세금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월급형 ETF의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 상승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때는 수익이 제한되고 원금 회복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생활비의 전부를 ETF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보조적 성격으로 활용하고 기본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예금, 채권형 상품 등 안정적인 소득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는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ETF라도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가 이연되고 실제 인출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분배율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ETF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분배금을 맞추기 위해 원금을 깎아내며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 오히려 손실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월급형 ETF만 고집하지 말고 채권형 ETF, 인컴형 펀드,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나눠서 환율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은퇴 설계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가입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내 생활비 규모 내 자산 구조 내 위험 감내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월급형 ETF는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모른 채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만 보고 선택한다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월급형 ETF는 연금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투자는 늘 변동성과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월급형 ETF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투자 중이거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안전한 노후를 설계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